겨울 바람이 뺨을 파고들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기차역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처럼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구석진 벽면 한쪽. 그곳에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단 4줄이 적혀 있었는데 그 4줄은 읽는 순간 마음을 꽉 붙잡아 놓았습니다. 사람 한 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니었고 귀금속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잃으신 건 49년 동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오래된 테이프,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적힌 편지, 함께 웃던 영상들, 그리고 수십 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쌓아온 추억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종이를 붙이신 분은 76세의 고영덕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영덕 할아버지께서 걸어오신 그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974년 봄이었습니다. 논두렁에는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논과 밭 사이를 오가는 바람은 아직 부드럽고 연했습니다. 24 청년이던 고영덕 씨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작은 논을 지키며 살고 계셨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눈빛은 유난히 맑고 반짝였습니다. 그날은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 괜찮은 분이에요. 꼭 나와야 돼요. 마지못해 읍내 다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고영덕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곳에 단발머리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원피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 위로 번지는 수줍은 미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영덕 할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그날의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녀의 말끝에 묻어있던 부드러움과 맑음이 마치 봄 햇살처럼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다방 창밖으로 버스가 지나는 소리가 들렸고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두 분의 어색한 침묵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고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듯한 편안함이 흘렀습니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고영덕 씨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깊이 기울었습니다. 다방을 나서며 고영덕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꼭 보고 싶다. 그 만남 이후로 고영덕 씨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녀의 웃는 얼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먼 길을 걸어 읍내로 향하셨고 다방 문을 열 때마다 혹시 그녀가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분의 데이트는 참 소박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버스 막차 시간이 다가오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밤 공기 속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 참 좋아요. 돈 없어도 뭐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 말이 고영덕 씨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켜가자고. 이후 결혼을 하고 논과 밭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름날에는 시원한 보리차를 유리병에 담아서 손에 쥐어주었던 아내. 장마철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좁은 부엌에서 부침개를 부치던 고소한 냄새. 겨울밤에는 장작불 앞에 나란히 앉아 군밤을 까먹으며 손을 꼭 잡았던 순간들.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두 분에게는 세상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세월이 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두 분은 수많은 계절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봄에는 논두렁에 핀 꽃을 함께 바라보며 씨앗을 뿌렸고, 여름에는 땀에 젖은 손을 마주 잡고 더위를 견뎠습니다. 가을이면 추수한 곡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고, 겨울에는 서로의 체온으로 긴 밤을 따뜻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했던 일상에 갑작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이유 없이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기침은 점점 길어지고 얼굴빛은 창백해졌습니다. 고영덕 할아버지는 손수 수레를 끌고 읍내병원으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날 의사의 표정은 무겁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말기 암입니다. 길어야 1년 남짓입니다. 그 순간 고영덕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는 먹먹하고 앞이 아득하게 흐려졌습니다. 아내는 담담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 번쩍 스친 슬픔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고영덕 할아버지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아내가 좋아하던 미음을 끓이고 병실에는 창가에 작은 꽃병을 놓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옛 가요를 함께 들었고 저녁에는 병원 옥상에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떠나도 건강하게 살아줘요. 당신 혼자 남을 것을 생각하니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첫눈이 내리던 날 아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거기서 기다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고영덕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의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편지, 목소리, 결혼식 비디오, 그리고 그녀가 손수 짜준 목도리까지. 그 가방은 고영덕 씨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8일 고영덕 씨는 서산에서 계양역으로 가던 중 아들의 차로 갈아타기 위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가방을 잠시 옆에 두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가방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영덕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또 한 번 잃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그는 떨리는 손으로 A4 용지에 글을 썼습니다. 세상을 떠난 집사람의 모든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 종이는 기차역 벽에 붙어 있었고 SNS와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가방이 있습니다. 그는 한겨울의 찬바람도 잊은 채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품에 안는 순간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제 절대 안 놓칠게. 정말 미안해. 그 안에는 여전히 아내의 미소와 목소리가 그대로 담아 있었고 사랑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 누군가의 전부, 누군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준 그 어떤 것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를 너무도 그리워하고 있나요? 저도 짝을 잃고 나니 이제서야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금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소중히 아껴주세요. 오늘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이 마지막 추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